같이 보시면서 하실 거고, 지금 보실 자료는 요겁니다. 2027 성공 대입. 네. 그리고 2016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정리한 대로 거기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게 있나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PT가 교재가 똑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돼 있고 정리돼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2016 대입이 확정돼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 그 현재 고2들이죠.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의대 확충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대는 아마 바로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정리해서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세부적인 건 아마 PT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요 의대의 입시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래서 거의 우리하고 같다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쭉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공대를 가고 싶어 한다. 또는 문과 학생이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서성한까지는 볼 필요는 없죠? 그죠? 네. 아닌가요? 네. 그래서 스카이를 중심으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요.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스카이에서 주로 보실 건 이제 학과 통폐합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인문 단위, 자연 단위로 뽑는다든가 단과대학 형태로 뽑는 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아마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고1이 된 지가 언제 이제 몇 달 됐죠? 3월, 4월, 5월, 6월. 그죠? 딱 만 3개월 됐습니다. 정신없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아마 학교 생활 적응하기에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머님들께서 많이 다니시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셔서 애들의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나마 1학년 때 조금 말이 들어갈 겁니다. 아닌가요? 되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 다 하면 하실 것 같아서 1시간만 딱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충우돌 고1 생활. 그래서 아마 아마 빨리 저를 보신 분들은 아마 고교 선택부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올해가 마지막이다. 할머니 집 가셔라. 후회하고 계신 분 계시죠? 네. 왜냐하면 지금 동생들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고등학교만 가 있었으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아 버렸잖아요. 그럼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심 잡기를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뭐 현재 타임교육 대치 입시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오면서 생각했는데 제가 입시 일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2011년부터 했으니까 그때 사정관을 처음 시작했고 하다가 뛰쳐나와서 학원에서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유리한 부분도 있긴 한데 대치 지역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뉴스 많이 보시면 재생이 늘어났네, 회사를 때려치우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타당한 얘기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제일 뒤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24학년도와 26학년도 우리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비교했을 때 2025는 지금 고3들은 전체 인원이 늘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의대 자체가. 근데 2026은 배정된 인원이 다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010명에서 4,900명, 2,000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했더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010명에서 2,000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게 수시, 정시로 나눠지고 이 수시 안에서도 교과, 종합, 논술로 나눠집니다. 되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저 얼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 같죠? 네. 제가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근데 직업이 이거다 보니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연계열입니다, 저. 더 말하기 싫어요. 그 대신에 장점이 있죠. 우린 숫자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엄마들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지금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건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는 보시면 전체 3,010명에서 4,972명. 그래서 1,962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거의 2,000명이 늘어나 있구나. 근데 이게 다 온전히 우리 몫이냐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수시 전체 총계를 보시면 이전에는 한 1,800명 정도 됐네요. 그죠? 1,800.
약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수시 정시로 나눠보면 1800. 숫자 쓰는 거 싫어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숫자를 보셔야지만 정확한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약 1000명, 그냥 뭉뚱그리겠습니다. 그래서 3대2 정도, 6대4 정도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3000명 정도 되겠죠. 약 3000입니다. 후려치겠습니다. 그리고 약 1500. 그러니까 6대4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시에 500명이나 늘어났네요. 그럼 우리 지역이 되게 좋겠네요. 끄떡거리시면 안 돼요. 네, 끄떡거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다시피 일반과 특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는 지역 인재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원할 수 없는 게 특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만 차근차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이시게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1000대 933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이 이때 1000대 933이면 1대1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1560대 1061이네요. 정시는 실제로 128명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근데 수시는 몇 명 늘어난 거죠? 506명이나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 1학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친 시험이라고는 중간고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하고 이게 지금 맞나요? 그럼 뉴스가? 직장인을 때려치고 의대로 가자.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재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 다시 돌아와서 특별 전형으로 가볼까요? 800에서 1800이 됐습니다. 2배가 늘어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역의 기존의 1등 정도가 의대를 갈 수 있었다면 2등, 3등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신 좋은 애들은 여기서 다 흡수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더 많은 숫자가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나중에 체크 나겠지만 이게 일반 전형이 교과, 종합, 논술이 있는데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건 종합입니다. 교과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종합 전형은 너 희문고구나, 너 진선이구나, 너 숙명이구나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내신을 다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많은 인원은 여기에 배치되어 있구나. 왜? 우리는 일반으로 지원할 거기 때문에. 아버지 말리셔야 됩니다. 네. 네. 의대가 늘어난다는데 곧 정전도 될 것 같고 곧 그죠? 40대 50대시니까 뉴스 보니까 56세 한의대 간 친구도 보이고 나도 한번 해볼까? 독한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인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조금 넘어오긴 할 거면 기존에도 넘어왔습니다. 한 100명에서 150명까지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수시엔 다 뽑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원래 우리한테 불리해진 겁니다.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1대1이었는데 3대2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수시가 많아진 겁니다. 인원은 100명 늘어나 있는 거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표정이 안 좋으신 건가? 이건 뭐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이건 없습니다. 그 전체 다 넣어드린 거예요. 첫 페이지, 1페이지에 다 있긴 한데 이걸 하나하나 다 넣어드리면 너무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 자료를 만들고 PT를 만들거든요. 네. 이건 인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필요하시면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갈 만한 대학을 쭉 나열해봤습니다. 경기권까지. 아주대까지는 가볼만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서울 경기에는 특수가 하나도 없죠. 다 우리 겁니다. 그리고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대학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대 40명에서 이거 많이 이슈로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40에서 120명이 늘어나 있다. 그리고 120명으로 늘어나 있다. 가천대도 되게 많이 늘어나 있고요.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인하대 경기권에 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40명에서 130, 40에서 120, 120이니까 80명 내지는 90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조금 더 내려가면 울산대가 이제 지방대학입니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볼 만한 지방대들 삼룡이라고 표현하는 한림, 인제, 순천향, 그리고 순천은 좀 밖에 있지만 글로컬, 요게 서울의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랗게 된 부분들이 인원이 되게 많이 늘어나 있는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얼마나 늘어났나 그러면 보시다시피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증가 인원은 300명 정도 된다. 300명 정도. 그리고 정시에서는 보시다시피 98명 늘어난 530명이고요. 수시에서는 220명이 늘어난 760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시가 인원이 절대적으로 많다. 서울 경기 안에서. 우리가 갈 만한 대학 안에서. 그리고 수시가 많네. 정시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100명이면. 왜냐하면 기존에 서울대만 보더라도 정시에 뽑는 인원이 얼마 안 돼요. 쉽게 말해서 100명이면 3개 대학이 생긴 겁니다. 정시에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실제로는 근데 정시는 아시다시피 45만 명씩 시험을 치니까 의대를 가기 위해선 개수 싸움이죠. 하나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지 뭐 급격하게 내려간다 이건 아니라고요. 네. 차라리 이쪽으로 보시면 교과는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46명 늘어나는 120명 그리고 종합이 500명대 그래서 100명 정도가 늘어나 있고 정말 좋은 건 또 차라리 논술이 늘어나 있다. 71명 거의 정시와 맞먹는 숫자가 늘어나 있다. 특히 누구 때문에? 가천대 때문에. 없던 종합이 논술이 생긴 거거든요. 네. 가천대가 논술로 40명이나 선발합니다. 왜? 갑자기 40명에서 130명이 됐다고요. 뽑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논술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체크해드릴 거는 보시면 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수능을 해가면서 논술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구나. 거의 정시만큼 늘어나 있는 게 경기 지역에서는 논술이다. 그리고 논술은 전부 다 뭐만 친다? 수학만 친다. 그래서 수학을 죽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짚어드릴 건 현재 뉴스에서 떠드는 재수생의 증가는 자기들만의 꿈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늘어나 있는 건 수시가 많구나. 정시도 늘어나 있지만 실제적인 양은 그리고 누적해서 갈 만한 대전권까지만 강원, 춘천, 강원, 대전까지, 충청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영남까지 내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까지 갈 생각은 없잖아요. 네. 그래도 천안은 갈 만하잖아요. 대전 정도는. 그래서 거기까지 해보면 이제 여기는 다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특별히 막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다 빼고요. 인원은 다 많이 늘어나 있어요. 인제대를 빼고 여기 노랗게 표현된 곳들은 인원이 급격히 늘어난 대학들입니다. 근데 여기 하얗게 표시된 데는 인원 변화가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늘어났지만 전체는 80명, 울산대만 보더라도 전체 인원은 80명이 늘어났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건 24명 증가밖에 없다. 왜? 지방대학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가리는 느낌이 있어서 혹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나마 우리한테 많이 준 게 울산대입니다. 울산대. 울산대 보시다시피 지방대학대의 특징이 보이시나요? 정시 인원이 되게 적습니다. 그나마 많은 게 충북대. 왜냐하면 수도권 애들이 그래도 가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기는 48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지금 데모하고 계시잖아요. 밥하고.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세히 보실 만한 게 그래도 관심 있는 울산대. 보시다시피 원래 쉽게 말해서 12명 뽑던 걸 36명 뽑는 겁니다. 종합 전형으로만. 36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원래 정원입니다. 그게 엄청난 숫자예요. 울산대. 울산대 아시겠지만 웬만한 애는 안 뽑아줍니다. 울산대는. 그래서 종합 전형이구나. 교과 없네. 그리고 한림대도 교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대학들은 통상 교과가 없어요. 네, 교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만 36명, 49명. 그래서 종합 전형에서 현재 강원, 충청까지 갔을 때 전체 수시 합계가 1,100명 정도. 그리고 정시 합계가 730. 아까 그렇죠. 3대 2고 늘어난 인원은 총 거의 400명, 수시만 400명, 정시는 100명 정도. 아까 보셨다시피 전체 인원에서 정시에 늘어난 게 100몇 명밖에 안 됐죠. 거의 여기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그나마 좋은 건 여기 안에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서 옆에 지역은 뭐 지워버리시면서 한번 보시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갈 만한 대학들은 3대 2 정도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들은 교과보다는 종합 중심으로 뽑아내는구나. 그리고 쭉 내려오면 누가 있죠? 충남대 종합만 45명, 충북대는 정시에서 많이 뽑아주고 있고, 그나마 지역에서 우리를 좀 많이 뽑아주려고 하는 곳이 여기와 여기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죠. 한림대, 울산대, 충북대. 여기도 충남대도 조금 가까우니까, 대전이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1학년을 지금 아무 정신없이,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우리 아이는 보내고 있지만, 우리부터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기존 다 정리된 게 있었네요. 제가 있지만. 네. 그래서 일반 전체 인원이 일반만 놓고 봤을 때 특수는 다 뺐습니다. 특별은. 그래서 1,500명, 1,061명, 그래서 4,900명인데 이 중에 일반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거는 서울 경기 지역이 763대 531, 그리고 1,3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사룡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춘천 되게 건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서울병원이잖아요. 그래서 1,192명, 700명, 1,192명, 700명에서 전체 2,000명 정도가 강원, 충청까지 있다. 그리고 여기에 거의 모든 숫자가 다 있다. 특히 논술 보시면 전체 인원과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 서울, 수도권 안에 논술이 다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15명 빠질 겁니다. 부산대 논술, 지역인재 논술이에요. 그래서 수시를 잘 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보셔야 된다. 정시. 죄송합니다. 정시. 자, 그래서 의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생각보다 정시 인원은 많지 않다. 증가한 인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강점을 보이는 것이 정시기 때문에 정시를 가져간다. 근데 1학년들은 아직까지 내신을 잘 챙겨서 탄탄히. 그래야지만 수능도 보장이 됩니다. 내신을 안 챙기면 수능이 보장이 안 돼요. 그 이유를 나중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교과 전형은 뭔가? 일단 아직까지 여기 봐도 되죠, 우리? 아직 등급 나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교과 봐도 됩니다. 그리고 전교 1등들은 지역균형, 연대 추천, 고대 지역균형이나 이런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짚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대는 교과가 없다. 지역균형도 종합전형이다. 그래서 내신만 가지고 애들을 선발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최저가 붙어 있고 물원 요거 26년까지 유지니까 우리도 유지일 겁니다. 물원, 물투, 화원, 화투 중에 수능을 꼭 하나 쳐야 된다. 화원이나 물원을 치셔야 된다. 보통 화원을 치죠. 연세대의 특징은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이 없어지면서 최저가 붙은 겁니다. 근데 최저를 자세히 보면 얘는 너무 낮으니까 국수,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실 때 물어보신 분 있더라고요. 마치고 미기는 미적 기하입니다. 한정이란 뜻이에요. 여기 수학돼 있으면 수학돼 있으면 확통도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과라고 돼 있으면 과학인 거고요. 지정. 그다음에 탐이라고 돼 있으면 지정이 아닌 겁니다. 네. 아시죠? 네. 왜냐하면 이게 글자를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미적 기하 확통 뭐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데 교과의 특징이 뭔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없던 학교장 추천 교과가 성균관대에 생겼으면 성대가 교과를 뽑는다? 의대를? 말도 안 되죠. 근데 뽑는 겁니다.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10명 정도를 배치했고, 근데 교과 100으로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과를 정성적으로 20% 선발하겠다. 그리고 많은 설명회나 유튜브를 보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이해가 가시던가요? 어떻게 뽑는지? 안 가시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뽑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20%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려대도 마찬가지 학생부 종합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왜? 우리는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내신만 가지고 이렇게 교과 100으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방 학생들이 다 붙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저라고 해봐야 보시다시피 좀 센 데가 여기인데 여기는 뭐 센 편에 속하고 4, 5. 근데
고려대 보시면 학교장 추천, 국수, 영탐, 확통해도 상관없고요. 교과 100이라고 해버리면 문과가 확통, 사탐을 치고 4개 하보니까 1 탐구 하나 1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를 망쳐도 되고 걔도 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사탐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얘가 맞추더라도 얘는 거기서 떨어질 겁니다. 자연계열은 상관없겠지만, 그리고 보시다시피 괜찮다고 표현되는 대학들은 미기 지정을 유지하고 있구나. 많은 대학들이 아직까지. 그리고 뭐 그 정도 아니면 과학, 탐구가 아니라 과학으로 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계열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성평 과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네. 정성평가. 너 과학 안 들었네? 미적 안 했네? 탈락인 겁니다.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연계열만 지원할 수 있다. 교과도. 마찬가지게 여기도 국수 영탐인데 종합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풀어주라고 하니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문과를 지원을 어떻게 막죠? 시골 학교는 문과가 더 많고 문과가 최상위권이고 걔들이 지원할 건데 풀어놓으면 그걸 어떻게든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학생들을 뽑으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이 학교는 아무리 교과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형이 들어있다. 그 종합전형 내용을 보니까 서울대는 종합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성대는 교과를 정성평가한다면 어떻게 과목 이수 현황 및 성적 그리고 세특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결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80에 20이니까 기본 점수가 아무리 15점이라 하더라도 15점 기본 깔고 20점을 주면 얘 15점 받으면 탈락이겠죠? 왜? 학교장 추천은 교과기 때문에 애들이 고만고만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 충실도, 공동체 역량까지 본답니다. 종합전형입니다. 일종의 종합전형의 요소를 넣어서 자연계열의 의대의 학습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또는 내신만 높거나 하는 애들을 이유 없이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 없게끔 해서. 교과 종합이네요. 경희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교과 이수 노력 이런 것들을 보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문과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교과라고 하지만. 교과는 내신만 가지고 하니까 지방의 문과,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자연계열이 훨씬 많죠. 모든 학교들이. 근데 지역으로 내려가면 문과가 전교 1등입니다. 걔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숫자를 한번 보실게요. 39151 뭐 10자리 정도 되네요. 여기서 숫자가 확 달라지죠. 그러면서 다 종합전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붙었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 학생도 모른다. 그래서 제가 사정관 할 때 보통 대학에서 멘토링 이런 거 시키거든요. 대학생들. 그래서 애들한테 주의 주는 게 그겁니다. 입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너는. 네가 한 것만 얘기해라. 너 네가 왜 붙었는지 아니? 모르는데요. 걔들은 지가 왜 붙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이런 거 했었고 이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해야 된다. 이 입시, 의대 입시가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왜 붙었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보시다시피 학생부 10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전교 1등이 붙든 2등이 붙든 3등이 붙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이유를. 그래서 마지막에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작년쯤에 그죠? 고교 선택 설명회를 했었고 그래서 할머니 집 가라. 제발 가라. 안 되겠다 싶으면. 두 번째 최근에 고교별 설명회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최근 4월에 학부모 교실을 했죠. 이때 되게 구체적으로 했었고. 근데 아직까지 또 여기 다 오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교실 내용을 설명하면서 종합전형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평가한다. 근데 오늘도 다 넣었거든요. 뒤에다가. 이걸 다 하려니 1시간 만에 안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전형은 너무 그 정성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오셔서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고 좀 달라진 점은 성대입니다. 성대. 뭐가 달라졌지? 성대 정원 기억나시나요? 정원. 예전 정원. 40명입니다. 기억나시나요? 2024년
여기서만 50명 뽑습니다. 예전 정원만큼 뽑아요. 그래서 성대. 그래서 성대는 학교를 되게 많이 보기로 소문나 있는 학교입니다. 연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드린 건 뭐냐면 제가 기억하려고 한 건데 우리가 좀 걱정되는 게 과거 애들입니다. 영재고는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고 거의. 과거도 학교에 뭐 돈 내면 되지 뭐 이러면서 하긴 하는데 요 둘은 조지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조절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과거를 갈 이유는 없다. 조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된다. 성대에 달라진 점 요거 체크해야 돼요. 성대가 40명일 때 종합을 한 10명 정도 선발했었습니다. 4분의 1. 많이 했습니다. 25%니까 퍼센트로 하면. 근데 문제는 이게 10명이다 보니 성대 입장에서 올 테면 와라. 언론만 와라 해서 면접이 수능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니까 지원을 했어요. 최상위권 애들이 일부. 근데 이게 뭘로 바뀌었다? 수능 후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인원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수능 쳐놓고 뭐 아리까리한 애들 다 와라. 왜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요뿐인 거지. 나머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적으로 2단계 전형. 한양대와 이화여대 서류 전형만 1단계 전형이다. 쉽게 말하면 납치 전형인 겁니다. 납치 전형. 그리고 2단계는 대부분 학교들이 수능 후에 면접을 본다. 그래서 수능을 쳐놓고. 그래서 우리가 수시와 정시가 있을 때 수시는 안정 지원입니다. 안정을 해놓고 한번 점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노선이 아니라 여기서 일반적으로 중위권, 의예나 일단 스카이 일반학과를 지원한 후에 수능을 쳐놓고 여기 갈지 말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뭔가 여기서 이걸 접고 여기를 올인하자. 그럼 이게 마지노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내신도 안 할 뿐더러 내신을 안 하면 수능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아직 1학년들은 선배들의 소문을 듣고 익히 듣고 빠르게 정시 얘기는 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우리 애가 엄마 이러면 입을 막아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돼요. 2학년 1학기엔 최소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유를 설명드릴 겁니다. 조금씩. 네, 그래서 의학계를 구체적으로 정시를 보면 정시에서도 특이한 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시죠? 제가 노랗게 표시해놨어요. 우리 때나 어머니 때 아버님은 안 계시죠? 오늘 왜 아버지는 안 계시죠? 어머니 때 점수만으로 갔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서울대 교과평가 6대4. 우리는 일반으로 지원할 건데 8대2입니다. 근데 수능이 80점 만점인가요? 아닙니다. 통상 200점 만점으로 보죠. 국어 같은 경우에 200점인데 140몇 점, 130 몇 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0은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리고 기본 점수를 여기 뒤에 설명이 있지만 이게 15점, 얘가 25점인가 그럴 겁니다. 15에서 20이면 이 5점 차이는 80에 비교하면 되게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연대 교과를 붙였습니다. 이제 교과를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공부를 해서 수능을 만점 받았다 또는 몇 개 틀렸다 그걸로 완벽하게 여기를 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대 수능 100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대부분 여기는 지금 다 있는 겁니다. 면접 다 보이시죠? 의대는 치약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이시죠? 고대 교과이시 그리고 한양대 학생부 시입. 이게 뭘까? 그리고 여기서 한번 짚어 넘어갈 건 대학 아직 서울대 2026 현 고인대도 미기 과탐을 살려놨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학교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짚어드린 대로 물원, 물투, 하원, 하투 중에 꼭 하나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많이 맞췄는데. 그다음 연대 볼까요? 국수 영탐 2313. 근데 과탄 과산점입니다. 그러니까 과사 이렇게 치자 이건 공부 못하는 애들 얘기입니다. 최저를 맞추자 이런 분위기인 거고 지방 애들 얘기인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수시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한 번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수능에 목숨을 건다. 그건 이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국수 영탐 성대
5% 가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이렇게 미기 과라고 돼 있으면 이거 비율 변화 없습니다. 연대. 그러면 과 3 붙어버리면 이과끼리 싸움이니까 과학을 다 치고 오겠죠? 그러면 과탐의 비중이 예전보다 살짝 늘어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2, 3, 1, 3으로 3이죠. 수학과 맞먹는 비율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가산점까지 붙는구나. 보시다시피 성대의 특징은 2, 4, 1, 3, 3, 4, 1인데 수학이 제일 40으로 이건 메인으로 잡혀 있고 국어 탐구를 3으로 볼 거냐 2로 볼 거냐의 차이입니다. 네가 잘 친 점수로 우리가 계산해 줄게. 그 대신 과탐에는 가산점을 주겠다. 그러면 문과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기 자연계열, 확통 문과계열로 친이래로 확통 만점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3년 동안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 이과에 다 있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과탐 3%.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4를 섞자 우리 얘기는 아니다. 그건 저기 지방에서 최저 맞추자. 그래서 최저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4과 구분이 없는 데가 간혹 하나씩 있거든요. 그 지방으로 가면 존재합니다. 그런 애들만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확인할 건 우리가 어떤 점수를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유불리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또 보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서울대는 정성평가, 이수연항 성적 세특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일반으로 지원할 거니까 기본 15점인데 일반적인 경우 우리 지역은 비비는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니면 2점 차이가 납니다. AA와. 근데 수능이 80점으로 수축돼 있는 거잖아요. 원래 만점이 그죠? 국수 탐하면 우리가 뭐 145, 137 뭐 이렇게 되잖아요. 만점이라고 쉽게 나와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원래 만점은 200점, 200점, 얘도 두 과목이니까 200점에서 600점입니다. 만점 자체는, 구조 자체는. 근데 이게 80으로 압축돼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움직여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고 어떤 성적을 받아야 되는지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특이 들어간단 말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 연대는 그나마 다행인 건 정량평가입니다. 근데 다행이 아니죠. 이거 정량평가는 우리한테. 말 그대로 내신 등급 1, 2등급은 이게 50인데 얘는 900에 50이니까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수능 900점이니까. 영어까지 다 들어가니까. 근데 적은데 의대라는 게 연대가 3개까지잖아요. 수학 안 틀리고 과학만 3개. 근데 여기에 10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기에 마이너스 1, 2등급은 7로 동일하게 봐주고요. 3, 4는 6으로 동일하게 봐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점 받으면 연대를 못 가는 상황이 생기죠. 애매해지면. 우리가 딱 3개 틀렸다. 그럼 여기 못 쓰는 겁니다. 쫄려서. 안 그럴까요? 우리 안에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챙겨 가셔야 된다. 그리고 정시에서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여기 고대 정량평가인데 교과와 동일하게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양대 정성평가고 성취도 종합평가까지 들어간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시를 올인한다고 해서 내신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교과가 없네요. 그럼 우린 여기 가면 됩니다. 정 안 되면 할 때까지 해보고 그리고 2학년쯤 돼서 방향을 잡아서 여기는 이제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국수탐인데요. 문과 못 옵니다. 못 옵니다. 그리고 못 오죠? 미기지정 없네. 미기지정이에요. 그러니까 과탐 미기를 안 하고는 의대를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상한 소문이 퍼지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문과 최상위권이 미기를 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기를 치는 것도 여기선 더 문제가 되죠. 이런 데서는 문과는 다 미기 쳤어요. 근데 사탐을 쳤단 말이에요. 그 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리고 광역 모집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과가 많이 없어지고 서울대는 뭐 이런 식으로 선발하고 이걸 25% 하라고 하니까 근데
잘 느낌이 안 오는 게 어머님들 궁금하실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립니다. 자유전공 뭔지 모르겠어요. 이 문과인지 이과인지. 그다음에 고대 자유전공이네요. 고대 자유전공은 여기 인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연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컴공이나 전기전자도 나중에 학과 선택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분류만 인문으로 되어 있는 거고, 한양대 인터칼리지 학부는 인문 자연을 따로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관없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인문인지 자연인지. 그리고 서강대도 마찬가지. AI 뭔가 자연 계열 같으면서 문과 계열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장 확실한 건 수능에서도 뽑고 또는 논술에서 뽑으면 논술 과목이 뭔지 파악해 보면 되죠. 그래서 서울대는 학생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문 자연 상관없는 거구나. 왜? 자연 계열은 이걸 선택할 거고 인문 계열 학생은 요걸 선택하겠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면접을 요걸 보겠다. 고대 자유전공의 논술은 인문 논술입니다. 그래서 인문의 성격이 되게 강하다. 그 다음에 한양대 인터칼리지는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 두 개를 친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내가 인문 계열이냐 자연 계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잠깐만요. 제가 아직 한 시간 안 했죠. 네. 그리고 수리논 성대 자연 계열에 가깝겠구나. 왜? 논술의 자유 전공을 뽑는데 수리 논술로 칠 거기 때문에. 그다음 이건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아까는 AI 기반밖에 없었는데 계획안을 발표할 때 올해 요강을 보니 올해 요강입니다. 세 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계열별로 나눠서 뽑는구나. 그다음에 여기는 수능으로 인문 자연을 따로 뽑는다. 그래서 학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첨단학부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의대와 우리 지원해야 될 수시, 정시 방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힘드신가요? 네, 되게 힘드시죠. 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네. 생각보다 많이 안 했습니다, 저. 30분 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방향을 대강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수시와 의대라고 해서 의에 수시와 정시, 수시 더하기 정시, 그죠? 실제로 한 2,000명이 늘어나 있다. 2,000명 플러스 2,000. 근데 이 수시와 비율이 실제로는 3대 2 정도더라. 그래서 생각보다 정시가 늘어나 있는 양이 적더라.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1학년들은 이것부터 챙겨가는 게 일단 급하겠다. 그래서 아마 고교별 설명회 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동아리 잘 정하고 뭐 이런 방향을 잡아가셔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진로를 택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 아이가 최근 요걸 받아왔죠. 중간고사 성적표. 네, 이런 걸 받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집에서 앉아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 뭐냐면 요거죠. 요거 하면 이제 퍼센트가 나오죠. 퍼센트로 계산하면 우리 애가 중간고사에서는 이 정도 등급이구나. 근데 어차피 이 등급이라는 것이 중간고사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기말고사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 더하기 기말 더하기 뭐가 있죠? 수행이 남아있다. 그래서 고교별 설명회 할 때 4월에 오픈이 될 건데 확인해 보셨나요? 수행평가 뭐 하는지? 처음 오시는 분들인가요 다? 낯익은 분 보이거든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중간고사 또 우리의 원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과목 평균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낮다면 급격히 낮다. 문제가 되게 어려웠었구나. 평균이 되게 높네요. 수학은 되게 쉽게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 애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기말에 되게 어렵게 나오면 기말을 잘 못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십사 하는 거고, 이제 우리 애들은 기말고사 준비에 또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합쳐져야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행평가는 40%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애는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쳤지만 그게 압축이 되는 겁니다. 압축. 3점이 거의 1점이 되는 거죠. 1점.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의 가장 기본은 뭐다? 수행을 만점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받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은 비교해보면 되죠. 그냥 3.3 이상입니다. 지필에서.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중간 기말이 끝나고 뭐 알 수는 없지만 수학 과목의 1학기 1등급 컷이 97점입니다.
근데 우리 애가 그리고 수행평가 비중이 보통 40에 40 그리고 2회 각각 20%, 20%, 40%다. 근데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지필과 수행평가가 만점인 애가 있고요. 두 번인데 각각 마이너스 1점 받아서 마이너스 2점 받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런 거죠. 자, 봅시다. 수행평가가 만점이면 어디 있나요? 97점이니까 나머지 60이 있는 거죠. 60 더하기 이렇게 해서 100이 되는 거잖아요. 숫자만 너무 인상을 쓰십니다. 더하기 100입니다. 사실 이게 100이잖아요. 그래서 97이 나오는 건데 그럼 우리 애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선 지필에서 57점을 받으면 되죠. 40 더하기 57 하면 97 되니까. 맞나요? 그러면 지필 고사는 지금 60분의 57이죠. 그러면 100분으로 하면 100분의 95가 됩니다. 어렵나요?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냥 일단 들으세요. 네. 그럼 두 번이 지필평가 200점으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200점 안에서 마이너스 10점까지 가능하다. 근데 우리 아이가 중간에 96을 받아 잘했어. 그러면 기말에는 94까지 가능한 거죠. 94를 받아도 1등급을 받아오는 겁니다. 합치면 95가 되니까 마이너스 10까지 가능하니까.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4 받았고 마이너스 6 받았잖아요. 그러면 1등급인 겁니다. 근데 같이 96 받은 애가 같이 96을 받았는데 얘는 수행평가만 38입니다. 마이너스 2점 받은 겁니다. 그럴 경우 얘가 97을 받기 위해서는 지필평가가 59가 나와야 돼요. 맞나요? 더하기 하니까 이렇게 더하면 그래야 97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60분의 59니까 100분으로 하면 x가 98.3이 나와요. 두 번의 지필평가 200점 만점에 마이너스 3.4를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몇 점 받았죠? 마이너스 4점. 얘는 빼박 2등급입니다. 잘해야 2등급. 네. 그러니까 2등급 확정. 재수 없으면 3등급. 네. 그러니까 요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챙기기가 학기 초에 이 수행평가 리스트를 쭉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셨나요? 표정이 그런 게 있나? 뭐 이런 표정이십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게 그 방향을 짚어드리는데 첫 번째 그거 하나 킵해 놓고요. 1. 우리 학교 수행평가는 어디 있나? 아직 남아있는 수행평가를 어떻게든 잘 받아가야겠다. 두 번째, 고2를 준비하면서 선택 과목을 빠른 학교는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2학년 선택 과목.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1학년 과목이 끝나면 2학년 선택 과목을 합니다. 저 시계 고장났나요 혹시? 36분이 맞나요? 제가 되게 빨리 하고 있네요. 전혀 빠르지 않다는 눈치입니다. 네. 저 딱 1시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2학년 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하나를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배울 거고 미적, 확통. 학교에 따라서는 여기에 밑에 깔려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수원 수투 밑에 확통이. 그래서 보통 우리 지역은 확통 다 합니다. 의대 갈 거라고 해야 됩니다. 의대 갈 거면. 그리고 자연계열애들이 수학을 잘하니까 확통도 잘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영어 마찬가지 2학년 1학기 여기는 다 공통입니다. 같이 듣는 과목들입니다. 여기만 선택 과목. 이 노란 과목의 특징은 문과 계열도 있으시겠지만 여기 노란 과목입니다. 얘들은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애가 뭘 할 건가.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최소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우리 애가 전기전자 쪽인 물리 메인의 계열, 물리는 꼭 가져가야 되는 학과인가 또는 의학 계열인 생명을 꼭 가져가야 되는 학과인가. 그래서 물화, 생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닌가요? 네. 많이 하면 지구과학까지 합니다. 3개. 수능 쳐야 되니까. 네. 3개 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는 가져가는데 우리 학교가 2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셔야 되고 3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지구과학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문과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문과는 구분되는 게 자연계열에서는 물리, 화학 조합의 학과냐 또는 아까 보셨지만 실제적으로 통합 선발인데 막
문이과를 합쳐서 하지만 문이과 구분을 주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화 계열이냐 여기에 플러스 지구과학을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하면 되고, 문과는 언어냐 아니면 사회 또는 상경이냐만 구분해. 상경과 사회는 구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수학이 되게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요걸 선택하시면 된다. 근데 주의하실 건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될 건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과학이 사회는 크게 선행이 필요한 과목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과학은 지식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선행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선행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하실 건가요? 돼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우리 애가 2개를 한다면 이걸 겨울방학 때 하겠다? 겨울방학 때 이거 안 하실 건가요? 이거 안 하실 건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하나 정도는 하고 지나가야 된다. 최소한 과학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학교가 제가 오면서 미리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인원이 적더라고요. 개폭은 왜 인원이 안 늘어요? 개폭은 225명이죠. 네. 여기에 대비되는 학교가 어디죠? 피문입니다. 420명입니다. 네. 인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등급이니까. 근데 여기에 225명을 치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80명, 60명, 100명 이렇게 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4%, 11% 인원은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니까 내신 관리에서 우리 아이가 기말을 쳐봐야 알겠지만 기말을 괜찮게 쳤다. 그러면 이거 안 했으면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왜? 2학년 내신은 여기서 판가름 날 거기 때문에. 얘들 해봐야 4단입니다. 얘 자연계열은 3 보통 잡아가거든요. 6단입니다. 근데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지금 공통으로 치고도 괴로워하고 계시죠? 퍼센트 안 나온다고 이거. 여긴 다 250으로 잡혀 있다고요. 근데 물원이 되는 순간 100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0 정도 됩니다. 100. 그러면 4명. 이렇게 급격히 줄어듭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는 겨울방학 때 인터넷으로 워낙 좋은 동영상 강의 많으니까 그렇게 빠르게 돌리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연 계열은 전혀 다르다. 지식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다. 뭐만 내신 관리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 애가 가려고 하는 과를 어떻게 선택할 건가 이 자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2개의 표가 있어요. 서울대 표가 있고 연대, 고대, 성대, 경희대가 만든 표가 있습니다. 5개 대학이 만든 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걸 합쳐보라는 겁니다. 합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예 약학 계열은 확통을 해야 되는구나. 이건 중요도 순서입니다. 그 학교에 이제 그걸 약간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의예, 치예, 약학은 기하보다 확통이 더 중요하다. 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 잘 알잖아요. 확률을 되게 많이 사용하죠. 통계를 많이 사용하고. 의학적인 것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는 화원이니까 요거만 해야겠네? 아니죠. 우리 애가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러니까 화원, 화투를 해야 되는 학생이고 생원, 생투를 해야 되는 학생이고 물원까지 해야 되는 학생이고. 그래서 순서가 되는 겁니다. 1번 제일 먼저 해야 얘가 되겠네요. 1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둘은 큰 차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1번 안 했으면 이거부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아까 2개를 합치면 됩니다. 그냥 합쳐서 다 넣어버리면 돼요. 다 넣고 순서가 있으니까 그 학교들도. 그리고 인공지능 수학은 안 하셔도 됩니다. 컴공은 수학이구나. 과학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전기전자나 화공은 과학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혹시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이건 안 해도 되죠, 선행?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얘는 등급 과목이 아니니까. 등급은 여기서 결정나 버린다. 그래서 아까 학기를 지워버렸는데 지금 우리 학년까지는 2학년 2학기 내신이 끝나는 학년들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후배들 바뀌는 교육과정은 3학년 2학기까지도 내신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걔는 5등급이긴 한데 다 나와요. 이제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겠다? 현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 수능 과목이 바뀌죠. 수학이 문과 수학으로 바뀝니다. 확통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현역 문과생들도 수능으로 의대 가겠다고 난리겠죠. 왜? 수능 과목이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미적, 대수,
하나 보이죠? 확통 이렇게 들어가 있죠. 수능 과목 자체가 문과 과목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공통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 학교 정보를 좀 알 필요는 있다. 핸드폰 꺼내십시오. 되게 친절하죠? 네, 안 들어가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학교 알림에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화면도 있지만 핸드폰으로 다 캡처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 찍지 마시라고요. 같이 하자고요. 녹색 창에 학교 알림이 치십시오. 학교 알림이. 그러면 요게 뜰 겁니다. 누르십시오. 네. 어디 있는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되게 좋은 수업이죠. 자, 그리고 우리 학교 치십시오. 휘문고면 휘문고, 용인외고면 용인외고 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시가 이제 현재는 올라와 있습니다. 무조건. 네, 공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시 분류에서 들어가셨으면 학교 교육과정편 이거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우리 애가 뭘 들을 수 있나, 뭘 들어야 되나, 몇 개를 들어야 되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거기서 선택을 하죠. 그래서 공시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 사항이란 걸 이렇게 칼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칼럼. 이거 교재 넣어드렸나? 넣었습니다. 이거 안 보이시면 책 보십시오. 네. 이게 어디냐면 괜히 이걸 보시라고 말씀드렸네요. 다 책이 있는 겁니다. 3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36페이지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돼요. 따라가 보시면 아래쪽에 36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누르면 밑에 이렇게 떠요. 희문고 연간 학사 일정 알 필요 없고 나중에 보시고 이건 먼저 아니니까. 두 번째 거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계획. 그러면 요게 그걸 누르면 요게 떠요. 그럼 우리 학교에 2학년 때 어떤 과목이 몇 개, 어떤 과목을 뭐 세 과목 중에 택 2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 번쯤 이거는 입학 때 받아 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옆으로 37페이지. 그럼 수행평가 어디 있냐고요? 똑같습니다. 이건 이제 칼럼을 공시 항목에서 교과별 교수 학습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위에는 학업 성취 위에부터 바꾸셔야 돼요. 스텝 2에서 학업 성취 사항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교과별 교수 학습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네. 그러면 밑에처럼 뜹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왼 37의 왼편에 아래쪽에 보시면 학교 따라 다른데요. 학년별로 돼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 과목별로 돼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수학을 제가 눌러본 겁니다. 여기 사회도 있고 학기별로 돼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는 학년별로 돼 있습니다. 보기 편하라고. 그러면 그걸 누르면 수학은 이렇게 평가할 거고 보시다시피 쭉 그 문서를 열어보면 이 안에 37페이지 오른편과 같이 수학에서 중간은 30%, 기말은 30%, 수행은 40인데 심화과제 탐구와 문항 분석 및 재구성 탐구를 할 거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정리를 하셔야죠.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뭐 한 수행평가도 있고요. 아직 하지 않은 수행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내가 도와줄 만한 게 없는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특히나 독서 같은 게 있으면 책 한 권 읽고 감상문 쓰기, 진로 관련 책 읽기. 가능하면 그냥 책 읽기라고 돼 있어도 진로 관련이 좋겠죠. 네. 이걸 넣어드렸나? 독서를?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애가 이제 기말고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의 점수를 받아와야 될까? 그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작년 선배들은 어땠을까? 비교과는 잠깐만요. 그래서 요건 조금 다른데요. 학업 성취 사항에서 똑같습니다. 보시고 따라하시면 돼요.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 스텝 2부터 아까 거기서 스텝 2는 똑같고요. 스텝 3만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 누르시면 2024년 4월로 하시면 작년 1학년께 뜹니다. 이게 엑셀인데 컴퓨터로 하시는 게 편해요. 이건 엑셀 파일 다운받으시면 작년 1학년 1학기에 평균이 이렇고 표준 편차가 이렇다. 크게 사립이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공립은 조금 선생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애가 GP를 어느 정도 받았으니 기말고사는 어느 정도 쳐야겠다. 그리고 수행에 감점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물어보시고
방향을 잡으시면 되겠다. 좀 애매하긴 한데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기니까. 수능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시간 나면 할게요. 네. 그리고 아마 요거는 한번 체크해봐야 돼요. 우리 애가 수능을 잘 칠 건지 못 칠 건지 아직 애매하긴 하지만 또는 3월은 우리 6월 쳤나요? 안 쳤죠. 네. 3월밖에 없는데 3월은 다 중학교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입니다. 일단 원점수 이거 받아보셨죠? 네. 안 끄떡거리시면 안 돼요. 네. 처음 본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A4 사이즈로 학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원점수를 보셔야 됩니다. 중3의 기본적인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 대한 학업 능력이 100점 만점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전국 100분위와 학교 석차를 비교해서 우리 학교가 우리 지역은 다 괜찮은 학교입니다.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네. 요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넘어와서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로 가신 다음에 우리 애가 틀린 과목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문학이 약한 건지 비문학이 약한 건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비문학에서 사회가 약한 건지 과학 지문도 못한다. 그럼 골치 아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수학에서도 왜냐하면 요거 아까 보셨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요 뒷면에 있어요. 뒷면에 뭔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는 인터넷 들어가셔서 EBS 가셔서 답안지 받으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 애가 그리고 수학은 특히나 잘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계산 이해는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얘도 원점수는 84인데 여기는 하나도 안 틀렸어요. 기본 개념이란 뜻입니다. 여기가 심화 복합이거든요. 여기는 틀릴 수 있을지언정 여기는 틀리면 안 된다. 그럼 뭔가 개념이 되게 약한 학생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 틀렸다? 그 4개로 봐줄 수 있다. 2개는 안 됩니다. 하나는 실수지만 2개는 실력인 겁니다. 네. 그래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 학교 어딘가에 있는 학교의 최근에 내신과 수능 분포입니다. 대강 여기가 1등급, 요게 내신이고요. 이거 수능 등수입니다. 그 학교에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네. 근데 여기가 정시가 제일 세다는 학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신, 대강 경향해 보이시죠? 1, 2, 3, 4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내신이 좋을수록 수능을 잘 치는 경향이 있구나. 보이시나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1등급도 얘는 빼겠습니다. 얘는 뺄게요. 움직이는 폭이 2등급 아니면 2.9만 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근데 3으로 가면 변폭이 너무 커지는 겁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예측이 거의 가능하다. 그래서 2점대 초반, 3점대, 2점대 또는 3점대 초반까지를 지역에서 받아가는 게 필요할 거다. 왜? 우리 학교는 이 학교보다는 약한 학교가 맞으니까 객관적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38등이 뭐냐면 여기까지가 의대 간 인원입니다. 우리 동네 제일 센 학교잖아요.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보입니다. 얘도 이상하지만 얘 이상하죠? 1점에서 얘가 1등이거든요. 근데 얘 수시로 갔습니다. 서울대를, 의대를. 상관없어 얘는. 그 다음에 1.44와 1.52가 있는데 1.44, 1.52 잘 안 보이시? 여기 있죠? 얘 잘 쳤는데 고대 같고요. 44 어디 갔죠? 44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야 여기 있네요. 여기 얘 수시간에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수시의대 84 1.84 제가 다 외우진 못해서 이걸 64인데 84가 있었는데 수문그림 찾기 윌리를 찾아러 갔습니다. 87 마찬가지인데 84 여기 있네요. 얘입니다. 얘. 그리고 1.52 1.52 뭐 이렇게 해서 수시의 간해가 여기 다 표시하진 않겠습니다. 6명. 나머지는 다 정시입니다. 정시. 그리고 얘가 보이시나요? 의대 안에 들어온 겁니다. 5점대. 그리고 이 학교에서 수능 1등 한 애가 얘죠. 3.21. 얘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1등인데? 연대를 가셨습니다. 왜? 서울대는 아까 보셨지만 물 또는 화를 원투 중에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누구냐면 여기서 1.63이 있는데요. 1.63 여기 있죠. 얘. 얘 아닌데? 얘는 벗어났잖아요. 잠깐만요. 앞쪽에 있어야 됩니다. 1.64 얘입니다. 얘. 얘는 연대를 간, 요 앞에도 몇 명 있긴 한데 얘가 서울대를 가네죠. 서울대를 가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재수해야죠. 맞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내신은 뭘 반영한다? 수능을 보장할 수 있다. 근데 3점대, 2점대까지는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3점대, 4점대 내려갈수록 여기까지가 서연고입니다. 100명 넘게. 그리고 여기 한성서 이 정도 150명. 그래서 변폭이 너무 커진다. 근데 우리 아이가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H고등학교다. 근데 4점대, 3점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표가 생기는 거고 우리 애가 2점대다. 그나마 최소한 서울대는 가겠구나. 우리 애가 열심히 하면. 하던 대로만 하면. 그리고 내신을 잘 챙겨가야지만 수능을 보장할 수 있다. 왜? 변화폭이 너무 커지고 뒤로 가는 경향이 커진다. 그래서 4점대, 3점대에서 수능 올인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차라리 얘들하고 얘들의 차이점은 아마 꾸준히 내신을 잘 챙겨가는 애들과 챙겨가지 않은 애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내신은 안 좋지만 이런 경우의 수를 보고 지원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의 수를 보고. 얘 의대, 고신대, 영대, 연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학교는 이 학교보다 약한 학교다.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여기 학교 계시면 찍어 놓으시면 되는데 아까 그 마지막에 있던 작년 1학년 1학기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통계적으로 10% 범위의 점수를 구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 학교가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가 100점 나오죠. 10% 안에 들려면 이게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걸 다 카운팅할 수는 없잖아요. 휘문고자 1학년 부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표준 편차 평균을 이용해서 10% 안에 들어오는 점수를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100점에 가깝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평균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는 한국사 통합과학에서 실제로 점수가 안 나오면 내신이 되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1학년 내신이.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수능을 잘 치는 거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내신에서부터. 전부 다 95 이상이죠.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지옥이다. 근데 여기는 주의해야 될 과목이 보입니다. 단대보고 이 과목 주의해야 됩니다. 나머지 요 두 과목. 그죠? 수학은 워낙 살짝 어렵게 내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 높게 안 나온다. 숙명여고 마찬가지. 국어, 영어, 한국사, 통사, 통과. 수학은 조금 점수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죠. 여학교의 특징입니다. 나머지 양으로 밀어붙이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과목들이라. 네. 자, 경기여고 상대적으로 평균이 더 낮죠. 얘들이 공부를 못한다?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문제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점수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과목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목. 특히 주의해야 되는 과목이다. 선생님의 변화가 없을 거다. 크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중간고사 더하기 기말고사 더하기 수행했을 때 이 점수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10% 1, 2등급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1등급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1, 2등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10%까지. 중대부고 한대부고.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과목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계실까 봐. 그래서 대학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수능이 되면서 근데 우리가 통합수능 바로 앞이잖아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뭔가 테스트를 또는 파일럿을 해봐야 되거든요. 파일럿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씩 뭔가 적용을 해봐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적용했는데 이상한 사태가 터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대입 개편에 따라서 지금 수상 독서 안 들어가고 있다. 제 영역 복구 블라인드 하는데 폐지했으면 좋겠다. 입학팀장입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이미 교과 아까 보셨지만 많은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아예 종합으로 보고 같이 정시에도 도입이 필요하다.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에 내신을 적용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석한다. 서강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제는 수능만 잘 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건 특정한 학교고 우리가 원하는 최상위권 의대나 최상위권 학교들은 교과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교과를 왕창 버리고 수능을 올인한다? 말도 안 되고. 그리고 희문고의 예만 보더라도 내신이 떨어질수록 수능의 변폭이 너무 커진다. 이건 도박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최대한 집중력 있게 실수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게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체크 포인트는 첫 번째입니다. 아직도 안 했다면 해야 됩니다. 어문 계열인가 사회 정경 계열인가 또는 물화 계열인가 생화 계열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선택 과목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1학기 들어가자마자 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겨울 방학 때 하자고요? 안 되겠죠? 하나 정도는 해야 된다. 미리. 왜? 얘들은 소수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단위수는 3, 3으로 적지 않을 거다. 얘가 내신을 결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수원, 수투, 미적은 모든 학생들이 미친 듯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게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변화를 노리기보다는 여기서 변화를 노리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기말에 신경 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까 방법은 알려드렸습니다. 알려줬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수행평가가 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마이너스 받은 건 없는지 또 내가 도와줄 수행평가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9월 또는 11월을 우리 지역이 11월을 치죠. 9월 또는 11월을 치고 나면 장기적으로 우리 애가 약한 부분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용도로 사용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능과 힘드시죠? 딱 1시간 했습니다. 네, 저 약속 지켰습니다. 네, 딱 1시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수능과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본래 서울대만 가지고 보통 1시간 넘게 하거든요. 설명회를 하면 종합전형에 대한 왜냐하면 서울대가 종합전형의 핵심이고요. 그걸 파생적으로 다른 학교들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 부분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왜냐하면 의대든 모든 학과들이 의대 증원에 아울러서 종합전형의 인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 내신과 함께 같이 챙겨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3시간 동안 되게 힘드셨습니다. 빨리 나가셔서 시원한 거 또는 맛있는 거 드시고 다음 시간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